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인간형 로봇의 현재와 미래를 자세히 살펴보다 그리고 해리스와 월든의 시작과 오랜 우정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인간형 로봇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간형 로봇, 특히 어질러티 로바틱스의 디저이라는 로봇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일상과 일터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어질러티 로바틱스의 CEO 패기 존슨이 WSJ 텍 라이브에서 직접 로봇을 소개하고 그 기술력을 선보였던 내용을 중심으로 전해드릴게요. 디저는 단순한 로봇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다목적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패기 존슨 CEO에 따르면 디저는 물류나 창고, 작업과 같이 반복적이고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도맡아 인간 근로자들이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디저는 물류 서비스 제공업체 GXO에서 상자를 옮기고 분류하는 작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작업입니다. 디저는 자율적으로 이동하며 컨베이어 벨트에 상자를 올리는 일을 반복합니다. 이런 일들을 덜어주는 덕에 사람들은 더 가치 있는 작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로봇의 도입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지만 어질러티 로바틱스는 오히려 자동화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고 설명합니다. 디저이 반복적인 작업을 대신하게 되면 기존 근로자들은 로봇, 운영 및 관리와 같은 디지털 관련 역할로 업스킬을 통해 경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자동화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 기반의 직업을 창출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디저는 작업셀이라 불리는 특정 공간 내에서만 활동하고 있지만 어질러티 로바틱스는 앞으로 2년 내에 인간과 협력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상업용 로봇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는 로봇이 사람 주변에서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창고에서 관리자가 특정 상자를 옮겨달라는 요청을 하면 디저이 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로봇이 인간의 예상치 못한 움직임에도 안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 기술이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디저의 가격은 현재 고급차 정도의 가격대로 알려져 있지만 어질러티 로바틱스는 장기적으로 이 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로봇의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가 비용 절감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며 다른 부품들은 점점 더 대중화된 부품을 사용하여 생산 단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로봇의 대중화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로봇은 단순히 프로그램된 작업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명령을 통해 새로 배우고 적응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저는 음성 명령이나 텍스트 명령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AI와 언어 모델을 통해 점차 더 정교해질 것입니다. 예시로 디저이 아이패드를 통해 보라색 티셔츠를 세탁 바구니에 넣어라라는 명령을 받고 이를 수행하는 장면이 소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로봇이 더욱 다양한 상황에 적응하며 가정과 산업 현장에서 점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디저과 같은 로봇이 인간형으로 설계되었는지에 대해 패기 존슨은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 대부분이 인간의 몸에 맞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좁은 통로를 지나거나 높은 선반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디저는 인간과 더 원활하게 협력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질러티 로바틱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디저이 우리 일터와 생활에 어떻게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로봇과 인간이 함께 작업할 수 있는 미래가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기술 발전이 기대됩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미국 정치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두 주요 인물 카말라 해리스와 다나 월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분야에서 역사적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절친한 친구로 오랜 시간 서로를 지지해왔습니다. 해리스와 월든의 성공과 도전, 그리고 현재 두 사람에게 놓인 왕위 계승 드라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말라 해리스와 다나 월든은 1990년대 중반에 만났고 각자의 커리어를 시작한 젊은 시절부터 서로를 지원했습니다. 해리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방검사로 활동할 때 월든은 할리우드에서 성공적인 경영인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월든은 할리우드의 친구들에게 해리스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며 그녀의 정치 캠페인을 지원했습니다. 해리스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부터 그녀의 가능성을 보고 해리스는 언젠가 국가적 인물이 될 것이라며 지지를 요청했을 정도로 두 사람은 깊은 인연을 쌓았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이자 부통령으로 활동하며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고 다나 월드는 디즈니의 최고 경영자가 되기 위한 후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나이든 상사들, 즉 바이든 대통령과 디즈니의 밥 아이거 CEO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으면서 그 과정이 복잡해졌습니다. 해리스와 월든의 관계는 단순한 친구 관계를 넘어 정치적 영향력과 재정적 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부통령으로서
유력한 정치적 인물로 성장하면서 월든 역시 할리우드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성장해왔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분야에서 서로에게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며 정치와 비즈니스의 경계가 흐려지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월드는 해리스의 선거 캠페인에 기부하고 모금 행사를 주최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함께 해왔지만 최근에는 그 관계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디즈니 ABC 뉴스가 해리스의 우호적인 보도를 할 것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의 비판을 받게 되었죠. 월드는 뉴스 보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후원 활동이 그녀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월든과 해리스의 관계는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적 관계로 확장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년 새해를 함께 보내는 것은 물론 주요 정치 행사에서도 서로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해리스의 남편인 더그 에모프는 월든의 남편인 맷 월든과 오랜 친구 사이로 이들이 함께 주최하는 정치적 모임들은 계속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디즈니 내에서 월든이 ABC 뉴스 부문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고, 이로 인해 월든은 정치와의 거리를 두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리스와 월드는 이제 각각 자신의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해리스는 2024년 대선에서 부통령 후보로 다시 나서고 있으며 월드는 디즈니 CEO가 되기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주요주를 돌며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고, 월드는 디즈니 내부의 강력한 후보로서 아이거의 후임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최초의 여성이라는 상징적 위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살펴본 해리스와 월든의 이야기는 단순히 두 사람의 성공을 넘어서 현대 정치와 기업 간의 복잡한 관계와 그로 인한 도전들을 보여줍니다. 해리스와 월든은 서로의 우정을 통해 개인적인 힘을 얻기도 하지만 그 관계가 미치는 사회적, 정치적 파장도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성공적인 커리어와 강력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